네. 잠깐만요. 그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42회차 학교공 무료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제가 PPT에 제 소개를 안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공 성장 마케팅 대표를 맡고 있고 저번 달에 저희가 이제 책을 제가 총 아마 이제 학원 블로그는 총 세 권의 책이 나왔고요. 조용히 한 권 더 낸 게 있어서 그래서 총 세 권의 책이 나왔고 지금 이제 POD 방식으로 책이 하나 더 나와서 원장님들 좀 종이책으로 보실 수 있는 게 있는데 너무 두껍게 냈나 봐요. 그래서 다음에 좀 쪼개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두꺼워서 못 읽겠어요.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저희랑 굉장히 좀 인연으로 우리 이제 굉장히 또 학원에 좀 중요한 좀 차별화 요소 굉장히 요즘에 많은 학원들이 생겨지고 있고 저도 많은 이제 마케팅 원장님들 만나 뵙지만 결국은 이제 어떻게 우리 학원만을 뭐가 다른지를 좀 알게 엄마들한테 알려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학원의 차별화를 이룰 것인가 제 강의 좀 진행하고 그 차별화 요소 중에 내과학이라는 아주 특별한 요소 원장님들이 좀 더 제휴해서 진행하면은 굉장히 특별하게 나만의 특별함을 가질 수 있는 학원만의 특별함을 가질 수 있는 요소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학원의 차별화, 선택받는 학원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살아남는 차별화 전략이기도 합니다. 음. 자, 먼저 지금 그냥 목차를 건너뛰고요. 네. 지금 굉장히 과잉 경쟁이 되고 있죠. 코로나 때는 굉장히 학원이 잠깐 주춤을 했어요. 그러니까 있는 학원들도 학원 아이들이 다니다가 멈추다가 그러는 바람에 많이 이제 주춤했는데 이제 거의 풀리고 나서부터 이제 집에서 붕어빵 학원을 운영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됐다거나 아니면 그냥 이제 좀 풀리면서 공부방을 운영하시려고 하신 아니면 교습소를 운영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원장님들이 우후죽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학원들하고 굉장히 많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지역별로 굉장히 많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나는 그래도 이 가격을 지키겠어 하시는 분 원장님도 당연히 있으시죠. 가격 경쟁을 저는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는 바람을 했어요. 한번 가격을 내리면 다시 그 가격 올리는 거 너무 어려운 거는 우리 원장님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차별화를 요소를 가질 것인가? 학부모 기준들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성적만 향상시키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 어떤 피드백이 우리 아이가 성적이 어떤 과정으로 향상됐고 아니면 요번에 이 학교는 학원 기준이 뭐 평균이 이 정도였는데 우리 아이가 이만큼 성장을 했고 그리고 뭐 경시대회라든지 이런 뭐 말하기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엄마들하고 얼마나 잘 소통하고 성장 과정을 좀 표현해 주는 거에 따라서도 엄마들이 좀 많이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요구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투명한 학습 과정도 굉장히 요구를 하게 되고요.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많이 선호하게 됐죠. 이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원장님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이들의 격차가 굉장히 학습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 그래서 잘하는 아이는 여전히 잘하는데 못하는 아이는 진짜 손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든 학원들이 내세우고 있는 한마디가 있죠. 맞춤이란 단어. 맞춤이라는 단어를 안 내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이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 맞춤이라는 단어 자체는 지금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제가 봐서는 너무 명백한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춤인데 어떤 맞춤? 당연히 아이들이 맞춤을 학습을 하면은 아이들의 실력이 향상되고 그런 실력 향상된 거를 우리가 온라인이든 여러 곳에 이제 풀어오긴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푸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 이런 차별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어요. 그래서 가격 경쟁이 아니고 이 학원과 얼마나 신뢰를 쌓아서 장기 등록을 하고 나만의 고유한 브랜드를 구축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아마 많은 원장님들이 아마 느끼고 있는 부분이실 거예요. 음. 학부모 3대 니즈는 결국은 예전에는 성적 향상이었는데 조금 성적 향상이고 객관적인 성과 그리고 안전한 관리 학습 상황이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걸 굉장히 요즘은 좋아합니다. 어, 실제로 뭐
많은 원장님들한테 제가 뭐 예약이라든지 이런 거 세팅해드리면, 처음에는 톡톡이나 이런 거 세팅해드리면, 엄마들이 이런 거 올까요? 왜 온라인으로 이런 거 신청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하는데, 막상 예약으로, 전화 안 오고, 예약으로 신청을 하고, 그리고 톡톡으로 문의를 합니다. 너무 신기해하죠. 왜냐면, 원장님들의 나이는 자, 점점 늘어나서 그런 온라인으로 뭔가 접촉하는 시대가 이제 지났어요.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에 올라오는 엄마들은 그런 온라인에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미용실도 전화해서 막 예약 잡고 아무도 안 하고 그냥 진짜 저도 그렇지만은 예약 버튼 눌러서 그냥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딱 예약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그것으로 끝. 예.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엄마들도 그렇게 학습 상황에 대해서 내가 전화로 받는 것보다는 내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뭔가 링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되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저한테 노션을 컨설팅을 많이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노션을 통해서 이렇게 실시간 현황 파악이 굉장히 가능하다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각각 어떤 원장님 같은 경우는 각각의 톡방에다가 개별로 그날 학습 현황을 숙제해왔는지 오늘 진도 얼마나 나갔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의 양식처럼 만들어서 엄마들한테 매일매일 수업을 온 날은 무조건 공유를 하는 형식도 많이 취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처음에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은 맞아요. 하지만 한번 해놓으면 그 엄마들이 절대 학원을 끊어 나가는 과정이 처음에 3개월, 6개월만 다니라고 생각했다가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보고를 좀 원활하게 내가 저도 그런데 중학교 저희 아이들을 보내면서 이제 가르치는 강사 다르고 원장 다른데 원장하고 한 번도 소통을 한 적이 진짜 없긴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인데 그만둔 시점이 되니까 저희 아이가 아예 선생님이 강사분이 그만두니까 바로 학원을 그만두겠다는 제스처를 취했어요. 근데 뭐 원장 그러고 나서도 원장한테 한 번도 전화 안 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전혀 아이들이 그렇게 다니는 거에 대해서 별로 한 명 한 명이 소중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서 엄마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그동안은 강사분이 그런 정기적인 피드백을 저한테 주시긴 했는데 시험 때마다 원장님들이 그런 소통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에 따라서 엄마들의 만족도가 많이 달라진다라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학생은 예전에는 요 앞에 두고 무조건 외워. 이제 학교에서도 그랬고 학원에서도 그런 게 많았죠. 칠판에서 해서 무조건 외워. 이거 외워야 시험 문제 나와. 그런 식으로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제 맞춤으로 학습을 하면서 개념 위에 중심 학습을 많이 진행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재밌게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어쨌든 좀 더 저학년들은 학원이 오는 것 자체가 재밌어야 된다라는 뭔가 이벤트적인 요소와 학원에 와서 좀 재밌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추억이나 그런 이미지 그런 각인 효과가 굉장히 아이들의 학습 효과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은 솔직히 제가 계속 저희 아이들 핑계내는데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학원을 좋아하는 케이스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둘째는 한 번씩 농담하면서 엄마 오늘 학원 가기 싫어 이러면서도 잘 가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좋아하는 케이스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학원을 진짜 잘 못 선택했나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만큼 스스로 재밌게 가는가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 아실 거예요. 학원 같은 개념은 우리가 학원 아이들만 만족한다고 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맞죠? 굉장히 관여하는 고관여 사업으로 가관여 사업이기 때문에 엄마의 선택,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금전적인 지원, 그리고 아이의 재밌게 다니는 어떤 활동,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융합이 되어야지 학원을 굉장히 오래, 길게 다니게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얼마만큼 원장님들이 터치할 수 있는지, 내가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일 애들한테는 성취감, 그래서 경시대회라든지 말하게 대 같은 것들도 한 번씩은 나가주시는 거. 분명히 그런 거 나가는 거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나가서 아이들 잘못하면 어떡하지, 많이 신경 쓰이는 걸 알지만,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아이들은 성장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조금 더 번거롭더라도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실제로 크게 보자면
제일 차별의 요소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컨텐츠겠죠. 내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가르치는지, 무엇을 가르치는지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뭐 자체적으로 교재를 개발하기도 하고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와 쓰더라도 내 학원에 최대한 맞게끔 우리 아이들에 맞게끔 어떻게 이거를 잘 쓸지를 항상 고민하시는 부분이 당연히 있으신 거고 그래서 프랜차이즈 같은 동네에 있더라도 여기는 잘 되는데 여기는 안 되는 경우 분명히 보실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요즘에는 분위기 서로 논술형 서술형을 얼마만큼 잘 학원에서 보듬어 주는지 잘 터치해 주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솔직히 학원은 이 지역별로 아직까지 논서수령이 중학교 과정에 포함이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솔직히 그 중학교 그 지역에 포함이 안 됐더라도 이 아이들이 수능을 치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걸 가르쳐야 되는 과정에 올라가져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우리 지역에 지금 당장 시험을 안 치더라도 이 부분 엄마들하고 잘 설득해서 꾸준히 준비하는 과정을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이런 AI 학습 단순히 패드를 활용한다기보다 이런 데이터 분석을 얼마만큼 잘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엔 뭐 솔직히 전체 프랜차이즈에서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해주는 경우 그리고 그 수학은행, 문제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런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선택하시는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워낙 종류별로 장단점이 다 있는 걸로 가격대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저도 주변에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같이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춰서 우리한테 맞는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맞는 내 상황에 맞는 학습 프로그램을 잘 가져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 관리. 1대1 피드백을 하시고 나서 이거를 아이들한테 이제 어떻게 내가 오늘 어떻게 수업했는지를 엄마들한테 보완 오늘 이렇게 보완했고 아이들이 시험을 이렇게 쳤는데 뭐 단연평가 이렇게 쳤는데 자 오답풀이 이렇게 진행했다. 오늘 제가 컨설팅 한 분 원장님이 계신데 개인별로 하루 일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거의 진짜 그게 일주일 일지인 줄 알았는데 하루 일지를 딱 들어서 한 5분 단위로 오답풀이 했는지 문제 질문풀이 해줬는지를 한 페이지에 빽빽하게 적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장님이 딱 하신 얘기가 이걸 이제 저희가 이제 노션으로 옮기는 작업을 저희가 진행할 건데 하시는 종이의 소모가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온라인에 이제 조금 이제 옮길 시기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곤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과정을 하는 이유 자체가 아이들이 좀 타이트하게 이 와서 이 시간 60분, 1시간, 뭐 90분을 보낼 수 있게끔 좀 눈에 보이게 하려고 이런 작업들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이게 엄마가 보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부모 보고서, 정기적인 학부모 보고서랑 그리고 아이들이 요번에 시험을 몇 점을 쳤는데 다음 시험 얼마만큼 올랐고 뭐 성적 체계로 해서 시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성적을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뭐 상품권을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습 관리를 꾸준하게 해준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 아이들이 시험을 쳤는데도 그냥 올랐다, 내렸다 그 정도만 끝이 아니고 어떤 데이터로 아이들이 어떤 시험을 놓쳤고 이번에 어떤 다음에는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요시하게 오답풀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면 훨씬 더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카톡이라든지 영상 피드백을 주시는 원장님들이 최근에 진짜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대행하시는 원장님들이 이런 거 보면 와 제가 봐도 이렇게까지 하시면 진짜 손이 많이 가겠구나. 덕분에 저는 어쨌든 그 원장님이 뭐 이제 블로그 대행을 저한테 맡기시긴 하지만 그래서 진짜 일이 많겠구나 원장님들이 하면 할수록 일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학부모 설명회 라든지 학부모 상담 꼭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참관 수업 같은 경우도 간혹 하시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은 엄마들이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어떤 자세로 공부하는지 솔직히 그렇거든요. 걱정을 하는 게 엄마들은 우리 아이들이 집에 오면 흐트러진 모습만 보여요. 자, 그러면 학원에 가서도 저렇게 흐트러진 모습만 보일 거라는 우려를 합니다. 불안감이 있어요. 근데 막상 아이들은 학원에 가면은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럼 엄마들은 특히 저는 진짜인가? 그러니까 믿긴 하지만
반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참관 수업을 한다거나 우리 학교 참관 수업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이벤트를 하나씩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결국 자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 데이터들을 어디에다? 온라인에다. 내가 하고 나서 아무것도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 그거는 끝이 됩니다. 거기 아이들만 그냥 좋은, 근데 이제 소개는 요즘 안 해줍니다. 그거를 온라인에 쌓아 나가야지. 블로그에 쓰고, 인스타그램에 영상으로 남기고, 당근마켓에다가 우리 동네 이런 학원에 이런 이벤트를 했어요. 이런 무료 특강 합니다. 설명회 합니다. 계속 인원이 상관없이 어쨌든 계속 재원생 엄마들 대상으로 아니면 신규생 엄마들 대상으로라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걸 어필을 하는 거죠. 어필을 하면서 우리 학원은 이런 학원입니다. 한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어떤 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브랜드 메시지를 꾸준하게 엄마들한테 보낸다라는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A학원 같은 예를 들자면 뭐 자체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단어 경시대를 친다거나 아니면 이런 얘기들을 당연히 블로그나 SNS에 공유해서 당연히 홍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신규 등록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재등록률도 굉장히 높아져요. 자, 두 번째는 영어 학원 같은 경우는 영상 피드백 시스템을 가져서 아이들이 실제로 집에 가면은 막 입을 잘 안 떼려고 하는데 또 학원에 오면 다 동시에 애들 더듬더라도 다 영상을 말을 한다거나 발표를 한다거나 하면 또 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짧게 영상물을 만들어서 그냥 찍은 그대로 학부모님들한테 공유를 한다거나 그리고 진도나 태도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좀 보고를 하시면은 훨씬 더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관리받고 있구나. 우리 아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도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좀 더 차별의 요소가 훨씬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제가 대행하고 있는 몇몇 학원들 중에 진짜 원장님들이 부지런하시고 제가 봐도 진짜 대단하시다. 절대 12시 전에 주무시는 분이 아닌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진짜 그런 분들이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꾸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진도 진짜 많이 찍으세요. 특히 한 원장님은 영어 원장님인데 진짜 영상 피드백을 그래서 거기는 밴드에 따로 올리시는데 진짜 그 하나하나 피드백을 다 달고 그분은 이제 또 숙제를 아이들이 학원 그 집에서 하게끔 해서 그 영상을 또 밴드에 올리게끔 하거든요. 근데 그 밴드에 엄마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초대해서 다 영상을 봐요. 예. 굉장히 아이들이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 내 아이들, 손자, 손녀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넘치는가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관심을, 학원 자체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서 부담스러워 할 때도 간혹 계시긴 한데, 그래서 주변에 시기 질투를 많이 받죠. 근데 굉장히 제가 봐도 진짜 열심히 하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저렇게 손이 많이 가면은 주무실 시간이 있을지 제가 걱정할 정도로 근데 진짜 다르다라는 생각을 그렇기 때문에 인원도 한 원장님은 그 원장님은 공부방에서 진짜 학원으로 나가는데 전혀 무리가 없이 나가서도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인원 따는 원장님도 거의 50명, 100명까지 인원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좀 빠지더라도 다시 들어오는 인원이 계속 채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 지금 현재 상황이 뭔가 아이들은 빠지는데 무엇이 안 되는지, 내가 시스템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제가 적힌 부분들 중에서 어떤 관리적인 부분이 조금 빠져 있는지, 나는 엄마들하고 소통하는 게 너무 힘들어. 말로 소통하는 게 힘드시면 카톡을 남기세요. 네. 그걸 체결시켜서 챗GPT한테 시켜가지고 카톡을 남기시거나 내가 아니면 나는 챗GPT는 톡 남기는 게 힘들면 일단은 고정적으로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블로그 포스팅으로 남겨서 그걸 공유하시거나 충분히 방법을 원장님이 하실 수 있는 원장님만의 방법을 찾아 나가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의 강점은 학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명확한 차별화 포인트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아까 교육 프로그램 자체, 그리고 관리,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이 세 가지 중에서 나는 어떤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지 나는 이 부분 당연히 이 중에서 하나가 빠지면 어느 정도 우리 아이들이 셀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원장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저 학원은 굉장히 인원이 계속 늘고 다른 학원들은 인원이 안 늘까요? 왜 우리 학원은 인원이 안 올까요? 새로운 인원이 안 올까요? 제가 뭐 단순히 그 학원도 블로그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다. 막상 들어가 보면 아무것 뭐 시스템이 진짜 잘 되어 있거나 아니면 선생님 강사님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가르친다거나 아니면 피드백을 굉장히 잘한다거나 저도 솔직히 뭐 몇백 명 다니는 학원 처음에 이제 인스타 그런 그 대행 컨설팅을 진행하면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안 했대요. 너무 대단한데. 근데 인원은 200명인 학원에 한번 느낀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라고 저도 진짜 궁금할 정도로 어떻게 저 인원이 유지가 됐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내가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아, 혹시 뭐 누구를 보내서 알아놓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 한꺼번에 만들 수 없습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려 가지 마시고 이것들 중에서 내가 지금 뭔가 가르치는 거에 아이들이 뭔가 못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지 나는 열심히 가르친다고 가르치는데 뭔가 못 받아주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 아이를 내가 더 잘 가르치려면은 어떤 부분을 좀 더 추가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프로그램을 내가 가져와서 이 아이를 더 잘 가르칠 수 있는지 고민하시는 부분 그리고 엄마들하고 내가 평소에 지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이 아이가 수업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남긴 적이 있었나? 라고 한번 해고해 보시는 거. 네. 그리고 세 번째도 이렇게 이런 상담 아니면 1대1 상담을 내가 얼마만큼 엄마들하고 자주 하는지. 당연히 상담을 자주 하지 않길 원하는 엄마들도 간혹 있긴 해요. 하지만 이 엄마들이 관리를 받기에 내가 상담을 자주 못 받는 것 뿐이지 관리받는 걸 싫어하는 엄마는 아닙니다. 그렇게 동등하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엄마가 실제로 전화 받는 게 힘든 건지 아니면 문자를 잘 안 보는 엄마인 건지 문자 잘 안 보는 엄마면 카톡을 남기셔야 되는 거고요. 카톡을 안 보는 엄마는 문자를 남기셔야 되고 어쨌든 그거를 좀 엄마들하고 잘 소통을 하셔가지고 엄마들한테 맞게끔 근데 최대한 솔직히 너무 다 다르게 하면은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좀 카톡 채널을 권장해 드리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카톡 채널 같은 걸로 한 일괄적으로 내가 뭔가 엄마들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나도 편하고 엄마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경쟁 학원과 나는 그럼 어떤 차별화를 이룰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이것들이 눈에 보이는 증거가 되는 것인지, 당연히 항상 데이터, 학생 포트폴리오, 학생 하나하나마다의 어떤 전에 애들 뭐 시험 쳤던 거 몇 점이었는지 아니면 이번에는 단원평가 몇 점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언제든지 수기를 적든지 데이터화를 양식들을 만들어서 데이터화를 하시든지 이런 것들이 한 명 한 명의 파일들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는 증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블로그 포스팅을 인스타그램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저희가 이제 일을 하기 전에 제가 가베를 했었어요. 이제 가베 가르치는 했는데, 뭐, 저희 때는 당연히 그런 걸 저는 그렇게 배워왔었는데, 저희는 이제 가베 수업을 하고, 그 다음 주에 그 전에 가베 수업했던 사진들을, 이제 제가 그 A4 용지에다가 넣어가지고 대략적으로 어떤 부분을 또 수업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넣어가지고 그 다음 주에 항상 갖다 드렸어요. 근데 그게 파일이 쌓였어요. 그냥 진짜 1년, 2년 한 아이들이 파일이 뭐 한 개가 되고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니까 한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아이의 성장 일지가 됐다고 이게. 아이들이 점점 진짜 커가는 모습이 애들을 한 3살, 4살 때부터 6살 때니까 눈에 확확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장 일지가 됐다는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쁘다고, 너무 좋다고. 이거 계속 애들도 계속 찾아서 본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결국은 차별화 요소인 거예요. 엄마들은 눈에 보이는 거 은근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보여주고 다시 갖고 오든 어쨌든 원장님들이 아니면 그걸 내가 만들었다는 걸 사진으로 어필을 하든 좋아해요. 그래서 좋아하진 않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그리고 학부모 관점에서는 엄마들은 이 학원을 왜 보내는지, 내가 우리 학원에서 어떤 요소들이 있어서 우리 학원을 보냈는지, 그리고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차별화 포인트, 그리고 세 가지 내가 실행 가능한, 아무리 남들이 잘한다 하더라도 원장님이 못하면은 이거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실행 순서를 정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적으로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거든요. 실행 계획을 만드는 거.
지금 당장 내가 블로그를 지금 만들었는데 매일 일일 포스팅 말이 안 돼요. 네. 이제 블로그 만들었는데 일일 포스팅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대응을 그렇지만, 그 블로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진짜 한 달에 4개, 일일 주말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나 포스팅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래서 원장님이 내가 정이 그게 힘들다면 처음에는 한 달에 2개 포스팅이라도 꾸준히 하는 거, 하다가 많은 거는 안 하는 일 못합니다. 하다가 많은 거는. 그래서 꾸준히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나만의 효과적인 슬로건을 만들어서 엄마들한테 알리는 거, 그리고 결국은 이런 브랜드들을 구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은 내가 앞에 부분이 잘 되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나중에 뭐 정부 지원 사업을 받는다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언님도 아시다시피 전자출판 뭐 정부 지원 사업 받으셨다는 분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도 찾아 나가시면서, 그러면 훨씬 더 나는 돈을 좀 적게 들이고 효율적으로 뭔가 차별화 요소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차별화 요소 중에서 오늘은 한 가지 설명드린 거는, 제가 이제 저도 우리 아이를 키우지만 이렇게 예전에 저희 막 다 아실 거예요. 뭐 머리 끼가 저희 어릴 때 막 이렇게 그런 거 하고 있는 3M인가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아이들 보면 너무 부러웠는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런 식으로 뇌의 어떤 부분을 개발을 해서 아이들하고 학습적으로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이런 부분을 우리 아이도 할 수 있지만 엄마들이 학원에서 그런 부분을 궁금해하는 거를 학원에서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차별화는 결국 진짜 거창한 게 아닙니다. 원장님들이 지금 당장 조금의 비용을 들이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 나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의 또 다른 강사님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셀프 소개긴 하지만, 네. 자, 제 거를 여기 제가 고정으로 넣어드릴게요. 네. 대표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음소거 되어 있어요. 대표님. 음소거 되어 있어요. 음소거 됐네요. 아, 네, 네네. 반갑습니다. 어, 제 자료를 공유해가지고, 네네. 네, 제가 공유 허용해놨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공동 호스트 드릴게요. 혹시 모르니까. 음, 슬라이드 쇼를 해야지. 예, 반갑습니다. 아마도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좀 많이 생소할 수도 있고 한데, 굉장히 많은 학원들이 이런 시스템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모르는 분만 모르고, 아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먼저 활용하기 시작하신 분들은 기존의 본인의 그 학원 아이템보다 이 네파 또는 그 뉴로 피드백에 대한 많고 수입도 훨씬 더 많은 이제 그런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좀 공부를 짬뽕으로 했어요. 짬뽕으로. 학부는 경영학이고 석사는 스포츠의학이고 뭐 박사는 이제 뇌과학하고 뇌교육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제가 경영을 공부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가 뭐 여러 직업들을 거치다가 혹시나 여러분들이 학원 오래 하신 분들은 태권도장 쪽의 브랜드 중에 키롱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거를 제가 만들었고요. 2년 만에 가맹도장을 1250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네. 그때는 막 서로 가입하려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하루 종일 전화로 이제 이렇게 오고 그랬는데, 자관 그 도장 쪽에 나름대로 이제 뭐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도장 잘 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또 보급하고 이렇게 하다가 한 10, 한 6년 전부터 제가 뇌파를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어, 박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개발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에 제가 이제 개발한 게 뭐 키롱 성장 비만 프로그램, 어린이 성공 교육 프로그램, 뭐 체형 분석 프로그램, 원격 제어 자동화 뉴로 피드백 시스템, 주로 이제 요 밑으로는 전부 뇌파 관련된 이제 개발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정부 지원 사업에 도전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동안에 2014년부터 정부 지원 사업을 여러 개를 수행을 했거든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이게 이제 아이들의 건강이나 아니면 뭐 학습에 도움이 되거나 이런 아이템들이 있다면 창업을 별도로 해가지고 정부 지원 사업 받아서 자금 받아서 그걸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런 쪽에 이제 뭐 관심이 있으면 저하고 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사업 계획서나 이런 걸 좀 잘 씁니다. 네. 제가 그동안에 개발한 제품들은 이제 투채널 헤드밴드, 요거는 전문가용, 그다음에 뇌파로 로봇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동차도 움직일 수가 있고, 토마스 기차도 움직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고, 뉴로 옵티마라고 하는 이제 컴퓨터하고 연결하지 않고 뇌파 훈련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키롱 얘기를 잠깐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키롱 관리자 프로그램의 메뉴들이에요.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성장 비만이기 때문에 이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뭐 관장님들이 디자인을 못 하잖아요. 전단지나 뭐 이런 거. 초안을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디자인을 다 해줬어요. 예, 하루에 막 20개, 30개씩 해주고 있어요. 신학기 때가 되면 한 하루에 한 2, 30건씩 의뢰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알바 써가지고 24시간 이내에 만들어주는 걸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뭐 했었고 서비스를 제공했고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에 성장 비만 운동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을 했고 그다음에 이 두 가지의 아이템을 가지고 관원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한 도장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도장에 가면 키 재는 거는 있는데 이 아이가 앞으로 얼마 정도까지 클 것인지 지금 현재 성장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하면서 바로 입력해 가지고 출력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분석지를 제가 개발을 해줬어요. 이거를 굉장히 잘 사용을 했고 그때 당시만 해도 관장님들이 이제 파워포인트나 이런 걸 잘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어줬어요. 도장에 맞게. 그러니까 사진이나 도장의 뭐 특성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만드는데 기본 뼈대를 제가 다 만들어주고 세미나를 통해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학부모님들이 오면 그 전단지 쪼가리 하나 놓고 설명하지 말고 파워포인트로 해서 화면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드려라. 동영상이나 사진들 많이 활용해라. 그리고 이제 아이의 키하고 몸무게, 아버지 키, 엄마 키, 이거 물어보면 얘가 최종적으로 몇 cm까지 클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화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굉장히 활성화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가지고 한 달 만에 관원이 30명 늘어난 데도 있고요. 80명 하다가 150명, 그 다음에 학교도장인데 여러분 주변에 태권도장은 많은데 학교도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20명 하다가 250명까지 그런 간 도장들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파는 체육관이 않습니다. 태권도장이나 이런 데는. 왜냐하면 시끄럽고 애들 유동인구 많고 하기 때문에. 근데 학원 같은 데서는 뇌파를 활용하기가 아주 최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조금 이따가 제가 분석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다르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태권도장, 합기도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를 참 많이 했습니다. 뭐 신학기 마케팅 세미나, 전국 수뇌 세미나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줌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전부 대면이죠. 그래서 도장 세미나를 정말 많이 했는데 사실 아이템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 학관로 포럼을 다녔습니다. 벤치마킹 하려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학원 쪽에. 물론 태권도장에서 한 60억 번 사람도 있고 뭐 관원이 한 1000명 되는 그런 도장도 있긴 하지만 아주 극소수인데
학원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하신 원장님들이 많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셜대 학원 원장님, 그다음에 한수희 소장님, 그다음에 자라다 미술학원 뭐 그 원장님, 아주 젊은 원장님인데 대단히 감동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분들한테 제가 굉장히 그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300명인데 월 3천만 원 수익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분들의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2달 만에 300명 상담을 예약받은 학원인데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라다 미술 학원인데 그 원장님은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아주 뭐 젊은 사람인데 샤프하고 물론 한 10년도 넘었습니다. 예, 요때가. 그래서 어, 그 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학원에 누가 올 예정인가? 우리가 늘 고민하고 준비해야 될 게 이거란 얘기예요. 누가 우리 학원에 올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고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학원에서는 그분이 가진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이걸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원에서 팔아야 될 것은 물론 공부가 첫 번째지만 그 외에도 추가로 우리 조금 전에 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화하는 어떤 특별한 서비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한테 배운 게 광고 3원칙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도 아들 집에 서울의 강서구에 집에 가가지고 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전단지가 학원 전단지가 이게 꼽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그런 홍보 마케팅들을 하시죠. 그런데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원장님은 광고 3원칙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고객은 우리의 광고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광고를 봐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읽어도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데 고객이 우리의 광고를 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전단지라든가 이런 게 보면 헤드카피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자극적이어야 돼요. 유튜브 같은데 이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후킹이라고 하는 게 있죠. 후킹. 예, 누군가를 이렇게 낚아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어쨌든 간에 내가 만든 전단지의 상단 헤드카피를 보도록 자극적인 문구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서브 카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헤드 카피 다음에 좀로 해서 이제 서브 카피 그걸 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네 좋아 보이는데 해놓고 행동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을 행동하게 우리 학원에 오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벤트를 하거나 프로모션을 거는 이제 그런 방법들. 이 학원은 다른 학원하고 다르네 하는 차별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늘 염두에 두고 뭐 여러 가지 광고 전단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는 있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가 그 전단지를 만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따 샘플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제 뭐 태권도 한 20년 전에 프랜차이즈 사업하면서 시장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어려운 시장 환경을 극복하고 타 학원보다 타 체육관보다 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했어요. 근데 관장님들도 고민들 많이 하겠지만 여러분 원장님들도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표 대표님이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비슷하게 가르치는데 뭘로 차별화해서 우리 학원에 오게 할 것인가? 그리고 오랫동안 다니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고민이 되죠. 근데 혼자만 해가지고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미나를 듣기도 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이제 활용을 하기도 하죠. 제가 통계를 보니까 10년간 120만 명이 학생 수가 감소했더라고요. 앞으로는 더 많이 감소하겠죠. 1960년대 베이비 붐 시대만 해도 1년에 100만 명씩 태어났는데
지금은 이제 20한 7, 8만 명밖에 4분의 1로 줄어들었죠. 앞으로 그래서 이제 학원 수는 그대로인데 이제 애들이 줄어드니까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겠죠. 환경도 변화하고. 그렇고요. 우리나라에서 폐업을 가장 많이 하는 업종이 뭔가? 음식점이랍니다. 음식점. 두 번째가 뭔가? 학원이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개업을 가장 많이 하는 업종이 뭐냐? 내랑 똑같이 첫 번째가 음식점, 두 번째가 학원이래요. 예. 그만큼 굉장히 학원 경영에 어려움이 많은 이제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죠. 최근에 일산에다가 이제 저희 시스템을 가지고 학원은 아닌데 두뇌 훈련센터를 오픈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애들이 금방.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뒤에 소개드릴 새로운 프로그램을 뇌파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을 했더니 인기가 굉장히 좋더래요. 지금 현재 무료 검사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어, 원생들이 굉장히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조금씩은 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표 대표님은 차별화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경쟁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학원의 경쟁력, 절대 경쟁력, 딴 데서 하지 않는데 나만의 특별한 경쟁력, 뭘로 그걸 확보할 것인가? 여기 차별화 방안 나오네요. 차별화된 상담, 교육 컨텐츠. 물론 학원들도 나름대로 상담 시스템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로 자료 만들어가지고 우리 학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특별한 장점이라든가 이런 거 테스트하고 뭐 그래서 상담하고 등록하고 이렇게 할 건데 사실 뇌파 측정을 통해서 이 아이가 학습이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학원에도 아마 그런 아이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ADHD, T까지 내 뭐 자폐 아이들은 뭐 학원에 못 다니겠지만 굉장히 충동적이고 반항하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그런 아이들도 우리가 뇌파를 측정해 보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도 이제 뇌파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오래전에 한 십수년 전에 여기에서 예측을 한 게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어떤 기술들이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이제 연구를 해서 정부에 이제 보는 기관이에요. 여기서 예측하기를 앞으로 뉴로 피드백이 사교육 업계에서 대중화 될 것이다. 대중화를 넘어 과열화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뉴로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뇌파를 어, 기능을 개선하는 그런 이제 고도의 바이오 피드백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뉴로 피드백 교육을 받은 아이들과 못 받은 아이들 간의 학력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뇌파 훈련을 통해서 성적이 오르거나 IQ가 증가하는 그런 이제 사례가 논문으로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학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기 상담에서 학부모한테 완전한 신뢰를 얻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내용이 많은데 저도 이제 도장들을 정말 많이 800군데 도장을 가봤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정말 많이 했고요. 그리고 우수한 도장의 사례 발표, 우수한 학원들의 세미나, 포럼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다녔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학부모하고 소통을 많이 하는 그런 학원이나 체육관 이런 데가 잘 됩니다. 예. 그리고 주기적인 행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학부모하고 평소에 소통 많이 하고 행사를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학원에 학부모님들 초청해 가지고 어떤 뭐 세미나를 한다든지 뭐 아이들 성장 또는 두뇌 발달에 유익한 어떤 세미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부모한테 지속적으로 고급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학원들이 신뢰가 증가하고 원생들도 더 많이 늘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학습 결국은 아무리 쇠가 빠지게 공부를 해도 성적 잘 안 오르는 애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공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뇌 기능 자체를 개선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한 핵심적인 이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벤트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입소문이죠, 입소문. 어디 갔더니 뭘 하더라. 우리 거기 보냈는데 성적이 30%가 오르더라. 니도 한번 보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나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애들이 어릴 때는 학부모들끼리 굉장히 그 결집이 잘 되죠. 소문도 금방만 퍼지고. 점차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특별한 부모님들 아니면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지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라면 주변에 어떤 입소문 효과는 굉장히 빠르게 전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원에 다니면 성적도 증가하지만 이 아이의 뇌발달과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이제 학원에 비해서 굉장히 차별화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건 제가 이제 뭐 다른 데서도 많이 하는 강의할 때 하는 얘기인데요. 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그 뇌 기능상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통계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한 10년 전에 서울시하고 뭐 서울시 학교보건진흥원 이런 데서 이제 초중고생들 2,600명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초중고생 4명 중 1명은 행동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행동장애라면 ADHD도 포함이 되고 틱 자폐도 포함이 되지만 어, 적대적 반항장애, 학습장애, 후면장애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거든요. 이런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뇌파를 측정을 해보면. 그래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뭐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 안 오르는 아이들, 뭐 맨날 게임하는 아이들, 중독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인 중에서도 여러분들도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잠 못 자시는 분들, 그리고 우울증, 스트레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들의 치매, 인지기능 떨어지고 기억력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뇌의 문제죠. 뇌의 문제는요, 뇌파를 측정해 보면 굉장히 빠르게 쉽게 우리가 평가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한 뇌파 분석지는 총 12장으로 나옵니다. 뇌파를 측정하자마자 바로 결과가 출력, A4 용지로 출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이들 같으면 뇌의 발달 정도, 어른들 같으면 이제 뇌의 노화 정도가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학습이나 인지 기능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이제 요 뇌파 분석지에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수면 문제나 왜 충동성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뇌파 분석지를 보면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면역 기능이나 뭐 인체 대사 기능 이런 것들도 평가가 되고 얼마나 산만한지 자원애가 얼마나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는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행동 성향, 정서 성향 이런 것들이 이걸 지금 5분 정도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2분 측정으로도 비슷한 결과지가 더 쉽게 나오도록 개발한 이제 분석지가 있습니다. 이런 분석지가 오래전부터 개발이 돼서 상담센터나 학원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분석지를 가지고 학교에 단체 검사 같은 거 많이 나가는데 선생님들이 놀랍니다. 너 서울대 가겠다? 이렇게 이제 뇌파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좀 이따 와요. 어떻게 아셨어요? 뇌파 보고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얘 전교 1등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교 1등의 아이들 또는 중간의 아이들 또는 어중간한 공부가 잘 안 되는 아이들은 뇌파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뇌파의 어떤 특성의 문제가 그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방해 요인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요 12장의 분석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뇌파 그래프가 나오고 주파수가 나와요. 주파수. 요게 뭐냐면 뇌의 정보 처리 속도를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머리가 좋냐 나쁘냐 요걸 이제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표준 주파수가 8Hz인데 본인의 우세 주파수가 10Hz잖아요. 얘는 선생님의 강의를 앞서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알파 파워 변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안정성을 평가할 수가 있고 뭐 개한폐한 뇌파의 변화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이 아이가 학습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질병까지는 얘기를 못하지만 수면 문제라든지 충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산만한지 평가할 수가 있고 자원의 균형, 그다음에 육체적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 행동 성향이 이 사람이 긍정적이고 또는 굉장히 신중하고 남의 말을 잘 못 믿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들은 참고로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알려진 것도 있고 제 경험을 통해서 로직을 통해서 이제 개발된 것도 있습니다. 행동 성향이나 정서 성향이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논문을 보면 다 나와요. 정서 성향은 이 사람이 명랑한지 우울한지 또는 뭐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이런 것들이 평가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대책이 있어야 되죠. 그안 좋은 건 알겠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나오서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뉴로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를 학원에서도 충분히 시킬 수가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뇌파를 측정을 해서 그 사람의 뇌파를 조절하는 바이오 피드백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뇌파를 측정해서 컴퓨터로 그 신호가 가면 신호를 분석을 해서 나한테 필요한 뇌파가 만들어질 때마다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적용 분야가 ADHD나 틱이나 자폐, 뭐 간질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하루 3번 하던 사람이 1년에 3번밖에 안 합니다. 뇌파 훈련 통해서. 뭐 치매나 불면증, 우울증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데 활용이 되다가 한 10여 년 전부터는 학습 쪽에서도 점차 활용이 늘어나고 있어요.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의 고유한 학습 아이템보다 뉴로 피드백이나 뇌파 상담 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학습 부진 요소를 해소하는데 뇌파가 활용이 되고 주의 집중력 향상, 성적 향상, 뭐 사회성 향상 이런 쪽으로 이제 활용이 됩니다. 근데 뉴로 피드백 기술은요, 뭐 국내에서도 여러 업체들이 있지만 원래 이제 뉴로 피드백 기술은 미국에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인데 1960년대에 이제 미국의 나사에서 우주 비행사들의 중독 발작 증세를 치료하면서부터 뉴로 피드백이 아주 급속도로 연구가 많이 활성화되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뉴로 피드백이 의료기관이라든가 전문 뭐 상담센터 이런 데서 점차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원에 혹시 약을 먹고 오는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아이들은 사실 공부가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약물의 작용에 의해서 충동성은 줄어들지만 머리가 멍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뇌파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조절하는 게 아니고 약물에 의해서 조용해져요. 근데 뉴로피드백 훈련은요, 자기 뇌파를 가지고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친화적이다. 사용자 친화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뉴로피드백은 임상과 논문으로 굉장히 많이 증명이 되고 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 시스템을 활용해서도 지금까지 논문이 한 25편 정도 나왔습니다. 간단히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리면, 뇌파를 측정을 컴퓨터로 합니다.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측정을 하면 2분 동안 검사만 해도 이렇게 뇌 기반 학습별 분석 보고서가 바로 생성이 됩니다. 어른들은 뇌기능 바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뇌파를 측정을 해서 뉴로 피드백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용자가 집에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이게 원격으로 다 제어가 되고 자동으로 아마존 서버로 이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프로세스로 따지면은 이제 이렇게 측정을 하고 상담을 통해서 뉴로피드백 훈련을 세팅을 하면 사용자는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뇌 기능을 개선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뭐 부산광역시나 이런 데에서 또 중학교나 초등학교나 이런 데에서
뇌파 검사를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는 이 뇌파 분석지가 좀 많이 어려웠어요.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고 연습도 많이 해야 되는데 어 근데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검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쉬운 뇌파 분석지를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최근에 개발한 게 뇌 기반 학습 효율 분석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 공부에 취미가 없는 이유, 주의가 산만한 이유,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유, 피곤한 이유, 이런 것들이 다 뇌파 평가를 통해서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파워 스펙트럼이나 뇌파의 세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3차원 뇌파 그래프, 학습 동기가 평가가 됩니다. 얘가 공부를 하고 싶냐, 안 하고 싶냐. 이게 평가가 되고요. 기본적인 학습 능력은 머리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동기가 떨어지면 공부 잘 안 하겠죠. 그리고 동기가 충만하고 충분히 머리도 좋은데 주의가 산만할 수 있어요. 이건 별개거든요. 평가 항목이 별개예요.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또 공부가 안 되겠죠. 여기는 효율적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요인들이고 여기 이제 자원의 균형이라든가 뇌 안정도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점수로 다 평가가 되기 때문에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또 효율적 요인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수면 문제입니다. 늦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기 엄청 힘들어하고 낮에 수업 시간을 꾸벅꾸벅 졸고 이런 공부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적당한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줘야 됩니다. 수면 문제가 얼마나 있느냐를 평가를 해줘요. 이런 평가들은 이미 이제 많은 임상과 연구를 통해서 다 증명이 된 내용들입니다. 3만도가 평가가 됩니다. 3만도. 3만도가 높으면 학습에 방해가 되겠죠. 스트레스 많으면 방해가 되죠. 육체적 스트레스도 많으면 방해가 되죠. 몸이 힘든데 어떻게 공부가 되겠어요? 이 항스트레스는 스트레스가 있어도 얼마나 잘 극복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항목들입니다. 스트레스가 낮으면 항스트레스는 높을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정서 성향, 행동 성향 이렇게 나오고 종합평가를 통해서 효율적 학습 영향 요인은 몇 점? 전체적으로 80점만 넘어도 굉장히 상위 클래스입니다. 방해 요인 중에 가장 높은 게 수면 문제. 이거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지를 어디에 활용할 수가 있냐면 신규로 등록 상담할 때 등록률 100%. 그 다음에 이제 거예요. 그래서 뭐 전단지라든가 아니면 이제 현수막이라든가 아니면 학원 앞에 그 배너 이런 것들을 걸어놓고 이제 무료 검사 이벤트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너무 많이 오면 줄을 세워야 되겠지만 무료 검사 이벤트를 통해서 이 아이가 가진 문제점들 평일날 하기 어려우면 주말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원생들을 주기적으로 측정해서 관리할 수도 있죠. 학부모들 소통이 정말 중요한데 학부모한테 이 아이 뇌파 검사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통신문 보내고 신청한 아이들에 한해서 이제 검사를 하고 학부모님한테 결과를 보내주거나 또는 이제 학부모님들 이제 학원에 오게 해가지고 서로 상담하고 아이에 대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얘기 나누고 그래서 학부모들과의 접촉을 늘리는 그런 정도도 활용이 될 수가 있죠. 원생이라든가 친구 무료 검사 이벤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태권도 비즈니스 할 때 그 성장반 검사를 이제 했어요. 그게 이제 1인당 얼마씩 받기는 했는데 새로운 아이들은 무료로 검사를 해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관원을 굉장히 많이 모은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죠. 전문가 초청 학부모 세미나를 개최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뇌파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문제를 발견했는데 뭘로 계산할 거냐 뉴로 피드백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뉴로 피드백이 사교육 업계에서 대중화될 것이다. 그리고 뉴로 피드백 교육을 받은 아이들과 못 받은 아이들 간의 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학원들이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뇌파 해석도 점수로 다 평가해 주니까 이것만 보면 되는 거고. 뉴로피드백 훈련도 저희 이제 강의 영상이 있는데 그거 보면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좀 공부를 해가지고 충분한 상담 연습이라든가 코칭 연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할 필요가 있죠. 시스템 도입하는 거는 원래 저희 시스템이 이제 132만 원입니다. 뇌파 분석료가 건당 만 원. 그리고 훈련 데이터, 1인당 훈련하는데 데이터가 이제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5천 원인데 이거 싹 무시하고 원장님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거 싹 무시하고 초기에 30만 원만 입금하면 뇌파기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뇌파 분석료가 건당 만 원인데 구독료를 매달 10만 원씩 10개월 동안 내면 이게 총 130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걸 할부로 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뇌파 분석은 매달 50건씩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10개월 후에는 뭐 5만 원짜리 해도 되고 3만 원짜리 해도 되고 다른 요금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상 교육이나 세미나 뭐 그다음에 우수 활용 사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전파를 하죠. 또 뇌파기가 추가로 필요하다. 렌탈을 해야 되겠다. 집에서 한다. 렌탈하면 한 달에 20만 원씩 받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학원에 와가지고 이제 훈련하고 또 상담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원은 30명을 모은 사람도 있어요. 렌탈로만 30명. 한 달에 600만 원씩 들어오는 거죠. 별로 그 공부도 많이 안 했어요. 맨날 저한테 이제 도움 요청해가지고 제가 가서 설명회 해주고 설명회 할 때마다 5명, 10명씩 이렇게 렌탈 해가고 뭐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학원 내에서 뉴로 피드백실을 따로 운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 10년 전쯤인가요? 모 영어학원에 이제 친한 원장님이랑 뇌파 검사를 공짜로 해줬어요. 한 120명 해줬어요. 그런데 학부모 세미나를 했는데 그 학원에서 지금까지 학원에서 했던 세미나 중에 학부모들이 제일 많이 왔어요. 한 100명이 넘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원장님이 깜짝 놀랐는데 또 반응도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어, 이제 만약에 이제 뭐 10개월 후에 5만 원짜리 써도 되고 뭐 더 이상 나는 안 써도 되고 그다음에 뭐 3만 원짜리 써도 되고 5만 원짜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활용하는 프로세스는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표 대표님한테 이제 신청서 작성하시고 입금하면 뇌파기하고 프로그램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원격으로 프로그램 다 설치해주고 사용하는 방법 알려주고 원장님들이 이제 학부모하고 지역에 시스템 도입을 했다라고 홍보를 하고 뭐 현재 원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뇌파 분석해주고 입학 상담할 때 쓰고 그다음에 또 무료 검사 이벤트를 함으로써 우리 학원에 오자든지 그 문턱이 달아야 돼요. 문턱이. 예. 그리고 이제 뉴로 피드백 훈련실을 운영할 수도 있고 렌탈을 해서 집에서 훈련을 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생도 증가하고 성적도 향상되고 여러분들의 학원 수입도 증가하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거는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하는 거고요. 똑같은 검사를 했는데 이거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성인들은 뭘로 평가가 되냐면 다른 건 다 비슷한데 어, 렉 걸렸네. 제가 이 지금 이건 요 학습 동기 대신에 성인이나 노인들은 인지 기능이 평가가 됩니다. 머리 얼마나 좋은가, 아직까지 젊고 건강한가 이런 것들이 평가가 되고요. 저희가 이제 뭐 간단하게 준비해 놓은 이제 홍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 샘플입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학원 이름 해가지고 아파트나 이런 데 전단지 홍보하면 되고요. 요거 앞면, 뒷면, 그 다음에 요거는 배너입니다. 배너. 학원 앞에 이렇게 배너 설치해 놓고 무료 검사 이벤트 보고 이제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요거 이제 저기입니다. 현수막.
제가 세미나를 체육관 쪽에 많이 했다고 했는데, 굉장히 부지런한 관장님은요, 프로그램 도입하고 나서 3m짜리 현수막을 50개를 제작을 해가지고, 그 구청에서 떼가잖아요. 50개가 0이 될 때까지 계속 에, 오후 되면 걸고 아침 되면 떼고 이렇게 해가지고 50개가 0이 될 때까지 계속 공부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단시간에 회원을 굉장히 많이 늘렸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이 물론 잘 되시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원생들을 확보하고 싶다면 뭐 굳이 내파가 아니더라도 이런 홍보 기법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조만간에 안드로이드 기반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도 뇌파 검사를 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들이 곧 개발이 됩니다. 자격증 과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 과정은 제가 오프라인에서 하는 교육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온라인 과정도. 뭐 양성 프로그램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뭐 제가 좀 얘기가 긴 것 같은데 도움이 되셨을란가 모르겠네요. 예, 네네, 너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 일단은 또 공유를 제가 풀면은, 예, 저희 살짝 마무리하고, 그새 예, 많이 들어오셨네요. 마무리하고, 끄고, 저희 이제 쭉쭉 Q&A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아까 신청폼, 원래 금액이 초반에 이제 센 건데, 이거를 이제 구독료로 조금, 초반 비용을 좀 낮추고, 구독료를 많이, 그리고 서비스를 많이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이 혹시나 좀 이런 프로그램,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제가 더 오픈 독방에, 지금 대표님 연락처 남겨드리고, 신청서 남겨드릴 거니까, 그쪽으로 다이렉트로 해보시면은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실 거거든요. 이렇게 오늘 강의해주신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가 이거 제휴는 아마 쭉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또 좀 저희 블로그 포스팅으로 좀 안내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카페 쪽으로 안내를 드린다거나 할 거니까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학원에 좀 더 차별의 요소가 뭐가 있을지 우리 동네 아무도 안 할 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네. 지금 저희도 지역권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지역권을 조금 여러 가지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 좀 뭐든 아시잖아요.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선점을 꼭 이번 기회에 하나를 좀 아이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프랜차이즈들이 솔직히 옆에 아시면서도 지사장님들이 바로 옆에 막 프랜차이즈 막 다 내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지역관을 가지고 가시려고 대표님 생각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든 선점하셔서 좀 차별의 요사, 좀 경쟁, 우리 학원만의 경쟁 요소가 뭔지를 좀 고민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거는 제가